미국에서 대통령이 새롭게 뽑히자마자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쿄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키코. 정치엔 무관심했던 그녀가 한국 대선 뉴스를 본 순간 충격과 놀라움으로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고 잘못하면 끌어내릴 수도 있다고. 그녀의 이 작은 깨달음이 조용하던 일본 직장가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본 젊은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저는 아키코입니다. 도쿄 신주쿠에 있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올해로 31살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만원 전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전철 안에서는 항상 스마트폰을 보는데 정치 뉴스가 나오면 그냥 넘어가곤 했어요. 또 정치인들이 뭔가 싸우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바로 다른 앱으로 넘어갔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제 일상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특히 로맨스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주인공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케이팝 음악도 자주 들었습니다. 출근할 때나 집에서 일할 때나 항상 이어폰으로 한국 음악을 들었어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키코 씨, 또 한국 드라마 봤어요? 네, 어제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했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주인공 배우가 너무 멋있고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막연한 동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있어 보였거든요.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열정적이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그런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집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곤 했어요. 주로 연예인 이야기나 드라마 이야기를 했죠. 정치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루토라는 회사 동료가 있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루토는 가끔 정치 이야기를 꺼내곤 했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적당히 넘어갔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키코 씨는 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요? 하루토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냥 재미있어서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또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공이 울면 저도 같이 울고 주인공이 행복해하면 저도 기뻤어요. 그런 감정적인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습니다. 정치 뉴스는 여전히 관심 밖이었어요. 제 삶은 그냥 평범하고 조용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했어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의 저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곧 그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건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동료들이 수근수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표정들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옆자리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아키코 씨는 몰랐구나요. 주말에 큰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회사 신입사원 한 명이 상사로부터 심한 갑질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 상사는 마케팅 부장이었는데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너무 심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그 신입사원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부장님이 신입한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직원들 앞에서요. 신입이 울면서 화장실로 뛰어갔다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윤서라는 친구와 만났어요. 윤서는 일본에 유학 온 한국 학생으로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친구였습니다. 평소보다 제가 침울해 보였는지 윤서가 물어봤어요. 아키코,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윤서에게 털어놨습니다. 윤서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한국이라면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SNS에 올리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고요. 윤서의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런 부당한 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현실과 드라마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그 신입사원을 봤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눈도 부어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갑질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 신입사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인사팀에 찾아갔어요. 담당자에게 그 부장의 갑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인사팀 담당자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아키코 씨,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회사 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저는 그 대답에 실망했습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인가요? 하루토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키코 씨, 괜히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하루토가 말했어요.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체념적인 걸까요? 그날 저녁 윤서와 만나서 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윤서는 제 얘기를 듣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키코,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줄게요. 윤서가 보여준 영상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당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촛불을 들고 모인 수많은 사람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다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몇 년 전에 대통령 탄핵 시위가 있었어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정치인을 물러나게 한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윤서는 계속해서 다른 영상들도 보여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시위하는 사람들,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모습까지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이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네, 우리는 잘못된 일을 보면 참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집에 돌아와서도 윤서가 보여준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봤던 그런 모습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회사의 상황을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어요. 모두들 체념하고 포기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연히 회사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 갑질 부장이 마사키 의원의 친척이라는 거였어요. 마사키 의원은 자민당의 중견 정치인으로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야. 선배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인사팀에서 시큰둥하게 반응했는지, 왜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됐어요. 정치와 권력이 이렇게까지 일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마사키 의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지만 모두 조용히 묻혀버렸더라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문제를 덮어버린 거였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하루토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마사키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마사키 의원님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분이야. 가족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와 함께 조사한 자료들을 하루토에게 보여줬어요. 하루토 씨, 이걸 한번 보세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윤서가 준비해준 자료였습니다. 한국에서 정치인의 가족이나 측근이 갑질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었어요.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면 해당 정치인이 사과하거나 심지어 사퇴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루토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네, 한국에서는 권력자라고 해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루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가 저에게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윤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윤서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키코,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돼. 한국의 민주주의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도 용기를 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방관자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토는 그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기존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하루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키코 씨,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 한국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지 깨달았어. 하루토는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조용히 살면 된다고. 괜히 나서면 손해만 본다고 하시더라고. 저는 하루토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하루토가 변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 주말 윤서와 함께 한국의 정치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윤서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어요. 1980년대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서웠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던 거지. 윤서가 말했어요. 영상 속에서 평범한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용기를 내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월요일에 회사로 돌아왔을 때 하루토가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키코 씨, 어제 인터넷으로 자민당의 세습 정치에 대해 찾아봤어. 마사키 의원도 아버지로부터 지위를 물려받은 거더라고. 하루토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세습으로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어. 정말 충격적이야. 이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루토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게 된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지지해온 정치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거야? 하루토가 물어봤어요.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거죠. 부정한 정치인은 선거에서 떨어뜨리고 잘못된 정책에는 시위로 반대 의사를 표현해요. 하루토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키코 씨,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다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 저는 하루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과정을 겪고 있었거든요.
무관심했던 평범한 시민에서 각성한 시민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만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드디어 제가 행동에 나설 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갑질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다른 부서 직원이 피해자였는데 역시 그 마케팅 부장이 가해자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전체 직원이 모이는 회의 시간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앉아있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최근에 우리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부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직원들은 놀란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의가 끝난 후 상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아키코 씨, 회사 분위기를 흐리는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 주 내내 회사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는 조심스럽게 지지를 표현했어요. 하루토는 확실히 제 편에 서줬습니다. 아키코 씨가 옳은 일을 한 거야. 나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루토가 말했어요. 윤서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윤서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아키코, 정말 대단해. 첫 번째 용기가 가장 어려운 거야.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거나 중요한 회의에 부르지 않는 식으로요. 마사키 의원과 연결된 부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윤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키코, 내가 한국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응원한다고 해. 그리고 작은 시위를 기획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시위라는 말에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한국에서 영감을 얻어서 일본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는 거야. 민주주의는 시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거든.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시위를 기획할 용기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계속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변화를 원한다면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는 드디어 작은 시위를 기획했습니다. 회사 앞 공원에서 점심시간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윤서가 도와줬고 하루토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셋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위 당일 아침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희는 준비한 피켓을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단, 공정한 회사 문화 만들기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처음 30분 동안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저희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키코 씨, 정말 용감하네요. 저도 함께 해도 될까요? 그 동료가 합류하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근처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희 회사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런 일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다른 남성이 덧붙였어요. 하루토는 처음에는 긴장해했지만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던 게 문제였던 거구나. 시위가 끝날 무렵 지역 신문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윤서가 미리 연락해둔 거였어요.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라니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떨리면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직장 문화를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저희를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도 거세졌어요. 마사키 의원 측에서 회사에 압력을 넣었고 회사는 저에게 사과문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아키코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문제를 키우면 안 됩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하죠? 그러자 회사에서는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이미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저를 해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시위를 진행했을 때는 참가자가 50명 넘게 모였어요. 인근 대학 학생들과 다른 회사 직원들까지 참여했습니다. 점점 큰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윤서가 정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키코 봐.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게 바로 민주주의야. 저는 한국에서 배운 시민 참여의 힘을 일본에서도 실현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변화는 정말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사키 의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친척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 친척이 직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깊이 사과드리며 해당 인물은 즉시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케팅 부장이 사퇴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요. 더 놀라운 건 이 움직임이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갔다는 거였어요. 도쿄 내 다른 회사들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맞서는 작은 시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정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갔어요. 하루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키코 씨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제는 정치 뉴스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선거 때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할 거예요. 그 주말 윤서와 하루토와 함께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드라마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섰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던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시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거죠? 하루토가 감탄하며 물어봤어요. 맞아, 시민의 힘으로 이룬 일이야. 윤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걸 배웠어요. 민주주의는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시민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한국의 한 시민운동가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작해보니 할 수 있더라고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정기적으로 시민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은 실천 방법들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몇 달 후 지역 선거가 있었는데 저희 모임에서 후보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에 대해 질문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답변을 한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부당한 일에 맞서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윤서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윤서야, 고마워. 내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여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 아니야, 아키코. 변화를 만든 건 내 용기야. 나는 그냥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야.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정말 작은 용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이상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이 된 거였습니다.